자, 문제 번호는 22에서 27번이고, 자, 가가 삼한습유. 자, 그다음 나는 자기록입니다. 자, 먼저 23번을 잠깐 보시면, 자, 삼한습유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지. 자, 향랑의 일생에서부터 삼국통일 이야기까지의 서사를 환상적으로 서술한 연의 소설이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삼국지 연의 요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연의라고 하는 말에 대한 풀이가 돼 있죠. 자, 역사적 사실의 소설적 상상력을 섞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다. 네, 사실과 허구를 섞어내는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상고시대부터 작품의 창작 시기인 조선시대까지의 온갖 사건과 인물들을 망라하면서 인간계, 천상계, 마계 등을 넘나드는 거대한 상상력을 가미를 하는데, 자, 작가는 인물, 사건, 공간에 환상적인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주제를 드러낸다. 자, 쉽게 말해 향랑이라고 한 사람 주인공이고, 자, 현실에 기반을 두기는 하지만 환상적인 장면을 섞어낸 연의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이제 가의 배경이고, 자,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27번에도 보기가 있어요. 자, 요건 이제 작품의 내부적인 이제 틀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의 말을 보면, 자, 조선 후기의 열녀는 수절이 아닌 순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대. 자, 둘 다에 해당이 되겠죠. 자, 수절이라고 하는 개념과 순절이 있는데, 자, 우리 수절은 다들 아실 거죠? 정절을 지키는 것. 근데 순절은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걸 정확하게 순절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순절은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자, 국가에서 순절한 여인만을 연료로 포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17세기 이후 양적으로 증가한 열녀전은 사회적 교화를 목적으로 열녀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자, 그래서 여인의 내적 갈등은 무시하고 절의만을 부각하면서 죽음을 위하는데, 그러니까 절개를 지키려다가 죽은 사람이 진짜 참 열녀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 너무 죽음을 미화하다 보니까 18세기 후반에는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대두가 된다라고 하죠. 자, 그럼 결국 이 수절과 순절, 자, 여기서 초점은 순절입니다. 자, 이 순절에 대한 옹호의 관점인지 아니면 비판의 관점인지, 자, 가나를 나눠서 한번 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 삼한습유 먼저 볼까요? 자, 앞부분 줄거리. 동쪽 집 자제 효렴의 아내가 되고자 한 향랑은 부모의 뜻에 따라 서쪽 집 자제와 혼인한대. 자, 여기 이제 삼한습유부터 보면, 자, 향랑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향랑의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 친구가 자, 동쪽에 있는 이제 동쪽 집 자제, 자, 여기가 이제 효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요 사람이랑 혼인을 하려 그래. 자, 근데 부모님의 뜻은 자, 동쪽 집이 아니라 서쪽 집이래. 자, 서쪽 집의 사람과 자, 혼인을 했다라고 하지만, 자, 그러면 지금 자, 요 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 이름이 언급된 걸 보니까 사실 요 둘이 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자, 강력한 이제 의미 부여가 되죠. 자, 근데 이 서쪽과 이루어졌는데, 자, 문제는 자, 남편과 시모의 모진 구박을 받고 쫓겨나요. 자, 그리고 친정에 돌아와. 자, 같은 골 조씨와 혼담이 오가자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며 연못에 투신을 한다. 자, 여기서 조씨와 이제 조씨네 집안이랑 또 혼담이 가는데, 자, 나는 한 지아비만 섬기지 두 지아비는 섬길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지아비는 이미 결혼한 사람 아니고, 얘는 쫓겨났잖아. 얘는 이제 나가리. 자, 이 친구도 아니야. 누구? 자, 효렴만을 저는 바라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 뭘 한다? 투신을 한다라고 나오죠. 자, 보기를 먼저 읽었다면 이 향랑은 순절한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이어서 자, 선녀가 되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비현실적인 장면 진행이 되겠지. 자, 선녀가 되어 위기에 처한 남편을 살린 후 부부의 도리가 끝났음을 말한다. 자, 이후 옥황상제에게 이루지 못한 효렴과의 혼인을 소원으로 말한 향랑은 천상계의 회의를 거쳐 인간계의 환생까지 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김유신이라고 하는 장군의 등장입니다. 뭐 실존하는 인물이었죠. 자, 김유신 동그라미. 자, 이 김유신이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자, 일단 효렴이라고 하는 인물 아니니까, 자, 김유신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 이 서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장수이자 재상으로 국내외 그 이름이 자자했는데, 자, 왕도 그를 매우 중히 여겨 일마다 자문을 한대. 자, 하루는 문지기가 달려와서 한 젊은 장군이 뵙기를 청하는데, 자, 생김새가 이제 조금 심상치 않은 거지. 금으로 만든 투구랑 갑옷. 자, 원래 이제 일반적인 인간계에서는 갖추지 않은, 그러니까 요 인물이 이제 천상계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용모가 건장하였고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 전각 앞에 서더니 읍도 절도 하지 않고는 우뚝 섰대.
자, 황급히 그를 맞아 말합니다. 자, 당신의 모습을 보니 분명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즉, 천상계 사람이다. 자, 오늘 여기 오신 것은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인지요? 자, 그는 그제야 손을 들어 예를 표하고 말합니다. 자, 오늘 상제의 명을 받들어 아무개군에서 원통이 죽은 향랑의 혼사를 주관하려 한다. 자, 상제는 옥황상제니까, 자, 어떤 젊은 장군이, 자, 김유신한테 와서, 자, 옥황상제의, 자, 명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명이 뭐냐? 자, 너 향랑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인간계에 이제 환생을 했는데, 자, 이 향랑이라고 하는 인물과 효렴이라고 하는 두 인물의 혼사를 도와라 라고 하는 명을 전달한 거지. 자, 그러면은 혼사의, 자, 조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혼사의 조력 역할을 맡긴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그는 그제서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표하고 말합니다. 자, 하고 밑에 보면, 자, 아무달에 아무 말 아무 곳에서 혼례를 거행하고자 하는데 이를 맡을 사람이 마땅치 않다. 자, 그대가 앞장서서, 자, 1, 2천가의 1000칸의 넓은 집을 지어. 자, 우리 집이 1000칸이면, 야, 방 3개 이상만 돼도 넓은 집이라 하잖아, 그지? 1000칸짜리래. 졸라 커, 그지? 자, 이런 집을 지어 향랑이 앞으로 거하며 혼례를 기다리게 하시오. 자,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너한테 잘못을 묻겠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말을 마치자 구름을 타고 가버리죠. 자, 김유신은 이미 향랑이 원통이 죽어 본받을 만한 덕을 드러낸 공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김유신은 향랑을 이미 알고 있어. 뭐한 사람으로? 순절을 한 여인으로 알고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조용히 왕한테 가요. 이 사람이 왕한테 가서 제가 이런 장군을 만났는데, 자, 향랑의 혼사를 도와주라고 합디다. 자, 근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을 겪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부탁을 조용히 합니다. 늙은 신은 정신도 혼미하고 나이도 많아 얼마나 오래 조정의 일을 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겪어보지 않은 일이 있어 이제 아뢰나이다. 자, 폐하께서 신을 늙어서 망령났다. 자, 제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하시 않으시면, 자, 백성을 뽑아 1, 2천가의 1000칸짜리 집을 지어주세요. 자, 되게 허무맹랑한 부탁을 하는데, 자, 이 김유신이라고 하는 재상이 나라에 끼친 영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왕이 뭐라 그래요? 자, 의심도 안 하고 바로 오케이 한단 말이야. 자, 하고는 금갑옷 입은 신장의 일을 자세히 말합니다. 왕은 평소 유신을 귀하게 여겼기에 비록 허무맹랑한 일이었지만, 자, 김유신의 뜻에 반대하지 않았다. 자, 이로 인해 유신에게 묻습니다. 자, 향랑의 일은 내가 이미 정려문을 세워 포상했는데도, 자, 아까 그 보기에 나왔는데, 자, 정려문이라고 하는 게 정절을 잘 지킨 여인한테 포상을 하는데, 자, 그 당시는 수절이 아니라 순절까지 해야 된다 했죠. 자, 실제로 투신을 했으니까, 자, 순절에서 이미 포상했는데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오. 자, 경은 그 일은 아냐 라고 하니까, 자, 김유신은 나라 안의 동료 속담, 자, 얘네들을 막 쭉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여기에 유독, 자, 이 향랑에 대한 속담이나 동요가 많았다는 거지. 자, 이 얘기를 한번 해주니까 다음 쪽으로 가면, 자, 왕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어 하고 혀를 내두르며 감탄을 하는데, 자, 이런 연려가 있다니 정도로 감탄을 했다고. 자, 그 다음 중략 아래 보면, 자, 장면이 바뀝니다. 이윽고 술을 내고 음악을 연주하는데 모든 술과 안주는 대궐 안에서 나온 것인지라 이 세상에서는 귀하다고 일컬어지는 것이었다. 자, 막 술을 마시려는 순간에 후토 부인이 좌중에 청하였다.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죠. 자, 후토 부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토지를 맡아 다스린다는 여신이니까, 자, 이 인물은, 자, 천상계의 인물이겠죠. 자, 지상으로 내려와서, 자, 이 혼인을 주관하는 걸 보니까, 자, 이 향랑의 조력자쯤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오늘은 하늘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날이요, 신선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때입니다. 자, 조촐 하나마 음식을 마련하여 신랑을, 자, 효렴이겠죠? 자, 대접하려 합니다만 이쪽과 저쪽을 서로 바꾸어서 해보는 게 어떠냐. 자, 그러니까 우리 그 결혼하면은 이제 보통 결혼식장에 이렇게 버진로드가 있고, 자, 양쪽이 한쪽은 신랑 쪽, 한쪽은 신부 쪽이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밥도 웬만하면 신랑 쪽 사람들끼리, 이제 신부 쪽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는데 이 역할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천상에서 준비한 음식들, 술, 뭐 이제 노래나 춤 이런 거 지상에서 해보고, 자, 반대로도 해보고, 자, 그럽니다. 자, 밑에서 이제 보니까 인간계는 천상계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모두들 이제 기뻐했다는 거지. 자, A 부분 보세요. 자, 부인이, 자, 이 부인은 후토 부인이죠. 자, 즉시 시녀를 시켜 한꺼번에 모든 음식을 올리게 하고 신랑 집에서 마련해온 음식을 여러 신선들에게 내오게 했다. 자, 신선들이나 사람들은 서로 음식의 모양이나 모양을 몰라도 나온 것이 모두 기이하다 여기며 앞다투어 배불리 먹었대.
자, 부인이 또 명령을 내려 선악과 소각을 섞어 번갈아 연주케 하니, 자, 음절은 알지 못하지만, 자, 사람은 신선 세계의 음악을 듣고, 자, 신선은 인간 세계의 음악을 들었다라고 하죠. 자, 또 선계의 선하, 이제 선녀라고 보면 돼요. 자, 수십인을 시켜 인간 세상의 궁녀들과 함께 마주보고 춤을 추게 하니 무지개 옷과 깃털 옷이 매우 흡사하였다. 자, 다만 의복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것, 걸음걸이가 사뿐한 것만은 선하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선녀가 조금 더 낫다. 자, 이 말을 하는 거지. 자, 마침내 서로 웃으며 매우 즐거워하다가 자리를 끝냅니다. 자, 잘 즐기는 장면이죠. 자, 날이 저물어가고 꽃 그림자도 점점 기울어 갔는데, 자, 대각가는 왕에게 복명해야 되고, 자, 그래서 대각가는 이제 유추해보자면 김유신이죠, 그죠? 자, 김유신이 이 결혼식 끝났습니다라고 왕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자, 후토 부인도 옥황상제한테 보고를 해야 돼. 자, 후토 부인이 유신에게 앉기를 청하고 말합니다. 하늘이 영호국을 삼안해내는 문제를 결정할 때도 저도 이것을 도왔었는데 이때 감히 헛된 마음이 없었답니다. 자, 유신이 감사하며 저는 평범한 재주로 그릇되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스리는 도가 서투른데도 국가의 큰 복을 힘입었을 뿐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 절하며 인사하고 물러나니 부인이 눈으로 전송했다. 자, 부인이 장차 돌아가려 할 때 효렴을 부릅니다. 자, 선을 쌓는 집에 남은 경사가 있어 아름다운 아내를 얻은 것이니 힘쓰고 힘쓰라. 자, 그러니까 너네 집안이 덕을 잘 쌓아서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으니까 잘해라, 이런 소리고. 자, 향랑한테는 뭐래요? 자, 여러 해 동안 서로 함께 다니며 정이 날로 친밀해졌다. 자, 이제 헤어지려 함에 더 할 말이 없다. 나쁜 인연은 다 했고 복된 인연이 이 냇가에 이르렀으니 좋은 사이를 얻어 짝지어 두었다. 자, 그러니까 너는 뒤에 편안히 지낸 날만이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자, 향랑 부부가 모두 감사함을 그치진 않았는데 향랑은 자기랑 정들었던, 이제 요 대사를 보니까 후토 부인과 향랑은 함께 지낸 인연이 있나 봐.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슬프겠죠. 자, 향랑은 비록 매우 슬펐으나 신랑을 대면하고 있는지라 슬프게 울지는 않고 뒷걸음쳐 나가 절하며 작별할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일종의 가나의 복합지문인 짧은 시작품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읽고, 자,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먼저 해결을 해보자고. 자, 22번 보세요. 자, 가에만 걸리는 문제니까 풀 수 있겠지. 자, 1번 김유신은 상제의 명을 받들어 젊은 장군을 찾아갔다. 상제의 명이 아니라, 자, 그 젊은 장군이 먼저 찾아왔죠. 그죠? 자, 2번 왕은 젊은 장군이 향랑의 집을 짓도록 도움을 주었다. 젊은 장군이 아니고 김유신이, 자, 김유신이 왕한테 부탁을 했죠. 자, 그다음 3번 향랑은 슬픔을 삼키며 후토 부인과 작별 인사를 하였다. 자, 요거 이견 없죠. 자, 3번 가시고, 자, 23번은 볼 거 있나? 자, 가를 감상한 이내 바로 풀리겠다, 그지? 자, 1번 김유신이 환생한 향랑의 혼사를 주관하는 것은 김유신이 신라의 장수이자 재상이었다. 자, 소설적, 역사적 사실에 소설적 상상력을 섞어서. 오케이. 자, 2번 김유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금갑옷 입은 신장은 환상적 성격의 인물이다. 뭐 크게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3번 1, 2천가의 천칸의 넓은 집, 자, 10여 모의 태를 빌려 태어난 선녀 향랑이 머무를 곳이라는 점에서 환상적인 성격의 공간이다. 1000칸짜리 집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랬죠. 자, 그 다음 4번 자, 향랑과 효렴의 혼례에서 천상의 음식과 이 세상의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것은 함께 어우러져 즐긴다. 환상적 성격의 사건이다. 문제 없습니다. 자, 5번 후토 부인이 김유신과 인사한 후에 편안히 지낼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향랑에게 말하는 것은 후토 부인이 천상계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까지는 문제 없는데, 하늘이 정한 운명에 따라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다? 자, 신라의 삼국 통일은 김유신이 한 거고, 자, 여기서는 향랑과 효렴 너네들의 앞날은 꽃길만이 가득할 거야, 이런 말이니까 신라 통일과는 관계가 없지. 자, 여기서 5번 갑니다. 자, 넘어가요. 자, 24번은 나니까 넘어가시고, 자, 25번은 자, A 관련된 부분만 점검 가능할 것 같아. 자, A는 잘 즐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1번에 선계와 인간계를 대비해 선계의 아름다움을 부각한다. 자, 그 춤추고 하는 모습이 선녀가 조금 더 낫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지. 그럼 1번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에 꿈과 현실의 교차 A에 없고, 자, 그 다음 3번에 인물 간의 대화 인용 딱히 없습니다. 서술만 있죠. 자, 그 다음 후토 부인의 시선 이동 4번 없고, 자, 5번에 감각적인 뭐 무지개 옷, 깃털 옷 이런 거 나오니까, 자, 혼례의 다양한 장면을 묘사한다까지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은 자, 후보를 남기면 1번이랑 자, 몇 번이니? 5번. 자, 1, 5 남겨두고, 자, 그 다음 26번으로 가봅시다.
자, 문제 되게 많죠. 자, 기역에서 미음인데, 자, 기역에서 디귿까지만 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역에, 자, 기역이 어디야? 자, 폐하께서 신을 늙어 망령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집 지어주세요. 자, 늙은 신하의 말을 믿지 않는 왕 아니죠? 자, 바로 믿고 지어줍니다. 자, 2번 니은. 자, 왕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어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였다. 자, 이게 향랑의 일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구전된 것에 대해서 놀란 게 아니고 향랑은 이런 사람이었구나에 대해서 감탄을 한 거라고. 자, 2번은 자, 헷갈릴만 하지만 여기서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뒤끝. 자, 대각가는 왕에게 복명해야 되고 상제에게 복명해야 했다. 자, 향량과 효렴의 혼례가 천상계와 인간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천상계는 옥황상제, 자, 인간계는 왕입니다. 자, 그들이 모두 관여했다. 자, 이거 아니라고 이제 요거 괜찮죠? 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는 자, 얘네들이 들어야 되는 일인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자, 모두가 관여한 일이다. 뭐 시작은 물론 옥황상제이긴 한데 자, 임금이 집도 지어줬고 자, 그렇게 집을 지어주는 큰 일을 했는데 보고받는 거는 당연히 관여의 영역으로 봐야죠. 자, 요거는 3번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7번. 자, 1번 볼까요? 가에서 김유신이 나라 안의 동료나 속담 등을 관장해 향랑의 모든 일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열려전의 주인공과 같이 여겼다. 자, 열려전이 그 당시 많이 퍼졌대. 사람들이 많이 읽고 부르고 했다는 거지. 자, 요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2번. 자, 가에서 후토 부인이 향랑에게 나쁜 인연은 이미 다하였고 복된 인연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첫 남편과의 인연을 비판하고 효렴과의 인연을 긍정하는 것. 자, 인간 본연의 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절을 잘 지키는 것보다 자, 여기 보면은 죽음을 미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뒤에 부모 자식 간의 도리, 인간 본연의 정. 자,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는 것. 자, 그러면은 2번까지는 아직은 문제가 없죠. 자, 5번도 볼 수 있네. 자, 향랑의 일을 정려문을 세워 포상했다는 것은 순절해 첫남편에 대해 절의를 지킨 것을 기린 것이라면 자, 요거는 이제 순절하였다라고 하는 말, 뭐 정려문을 세워 포상했다,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결국 이제 1번, 2번, 5번에서 답은 안 나오니까 자, 답은 3번, 4번에서 나왔을 거예요. 자, 3번, 4번에서 나오겠죠? 자, 요 정도 걸러내고 우리 나를 한번 볼까요? 자, 나가 이제 자기록인데 자, 풍량조 씨가 이제 자기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일종의 수필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두 번째 자기록. 자, 봅시다. 자, 비록 사람이 세상에 나서 오복을 다 갖추기는 5가지 복을 다 갖추기는 어려우나 한두 가지 살아갈 즐거움이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은 자, 사람은 모든 복을 가질 순 없대. 자, 근데 한두 가지 즐거움은 가질 수가 있대. 자, 모든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야, 여기 뒤에 밑줄. 나는 홀로 천지간 궁한 팔자로 한 가지를도 위안 삼을 것이 없구나.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데 자, 자신은 자,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자, 일종의 자, 본인의 삶에 대한 자, 한탄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사람에게 가까운 이로는 어머니 같은 분이 없고 소중한 이로는 남편 같은 이 없고 자, 사람이 바라는 바로 자식 같은 이 없는데 자, 어머니, 남편, 자식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얘네들 뒤에 밑줄. 자, 이 세 가지가 다 끊어져 라고 하는 말이 있지. 그러면은 자, 어머니 자, 지금 제 곁에 없습니다. 자, 남편 제 곁에 없어요. 자, 자식도 나의 곁에 없는 상황. 자, 이 사람이 왜 자, 본인의 삶을 한탄한지 그 이유가 나온 거지. 자, 어머니도 안 계시고 남편도 안 계시고 이제 자식도 없는데 자, 무슨 삶의 낙으로 살겠냐 이런 말이지. 자, 그래서 세상을 안 지 겨우 20년에 문득 화를 만나 어머니를 잃은 서름과 남편을 잃고 우는 울음이 이 한 몸에 모이니 비록 무지하고 억세나 철석이 아닌지라 뼈마디에 사무치는 서러움은 가슴 속에 돌을 들이운 듯하고 간경에 얽힌 병은 거친 비단으로 눈을 가린 듯하다. 자, 그 다음 줄에 보면 어찌 이다지도 슬프고 서러운가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자, 본인의 삶에 대한 한탄을 쭉 이어갑니다. 자, 세상 생각을 벗어던지고 고요히 누워 생각하니 사람의 이치로 보면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데 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어진 마음과 맑은 덕, 너그럽고 밝은 성심을 가지고도 복을 누리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자, 덕을 굉장히 잘
가진 존재였는데, 자, 그 덕에 맞지 않게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지. 자, 어머니의 덕에 대한 예찬도 있죠. 자, 그리고 언제나 빼어난 어진덕행이 남보다 뛰어난 바가 많은데도 갑자기 돌아가셔 세상을 버리시니. 자, 높은 위엄은 천추에 아득하고 어진덕은 진토에 감추어져 다시 일컬어 알 사람이 없으니 우리 자매가 더욱 한스러워하는 바다. 자, 조용히 물러나 있는 가운데 옛날 일을 한번 추모하니까 자, 또 서름이 있대요.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 얘기를 조금 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읽어볼까? 자, 겨우 만에 하나를 기록하고 아버지의 남보다 인자하고 명철하신 두어 가지를 올린다. 자, 그리고 다시 나의 궁한 팔자와 혼인으로 인해 느낀 서름은 세월이 오래 지나면 능히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자, 다음 쪽이죠. 자, 혼인하고서 남편이 병을 앓기 시작한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 일을 당하기까지, 그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남편의 죽음이겠지. 자, 요까지를 대강을 기록한다. 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두고 보면서 눈앞에 일같이 있지 말고 또 뒷사람들에게 옛 일을 알게 하고자 잠깐 기록을 하나. 자, 정신이 황량하고 마음이 어지러워 그리 자세하지 못하다. 자, 중략 아래. 자, 그러면은 중략 위쪽은 남편이 딱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내용을 기록을 하더라라고 하는 말이고, 자, 중략. 자, 내 비록 모진 목숨이 무지하고 시어른이 의탁할 곳이 없는 사정으로 신락 같은 목숨을 훔쳐 살았으나, 자, 여기서 목숨을 훔쳐 살았다의 밑줄. 자, 이 표현이 중요해. 자, 목숨을 훔쳐 살았다. 자, 결국 포인트는 살았다예요. 자, 나는 죽어 마땅한데, 자, 내 죽어 마땅한 이 목숨을 내가 훔쳐서 살았다라고 하는 소리. 자, 이 소리를 자, 앞서 나온 수절과 순절에 비유해 본다면, 자, 향락은 아까 앞에서 순절했죠. 죽었다 했으니까. 자, 근데 내가 목숨을 훔쳐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수절한 거야, 수절. 자, 자기록에 나는 수절한 거지. 자, 요 둘이 다르죠. 자, 그러면 수절한 자기의 이제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까? 자, 보세요. 자, 내 생각하던 바는 본래 고금을 통하여 지압이 죽으면 따라 죽는 의를 옳게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다. 이 순절한다는 거지. 맞아? 자, 순절하는 것을 옳게 여기고, 자, 사는 사람을 무지하게 여겼대. 자, 근데 자기가 살았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무지한 사람인 거죠. 자, 평상시 남편이 나를 알기 작은 일에도 맹렬한 결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천만 뜻밖의 천지가 무너지는 변을 당하여 문득 나의 본래 뜻을 잊고, 자, 내 본래 뜻은 뭔데? 순절. 자, 이 순절의 뜻을 잊고 남편이 알아주던 것을 저버리고 목숨을 훔쳐 살아나니, 자, 유명간 저버림이 지극하다 하겠다. 자, 알아줌을 저버린 회포를 남편에게 고하지 않을 수 없어 대여섯 줄 글을 써서 관속에 넣고 망망이 막힌 심신을 거두어 겨우 기록하였다. 자, 본인은 순절하지 못하고 수절하지 못한, 자, 일종의 죄책감인 거지. 자, 이것들을 기록합니다. 자, 그 글의 대강은 남편의 맑고 빼어난 품성과 어질고 효성스럽고 아름다운 성질, 남편에 대한 예찬도 있어요. 자, 탈속한 심사에도 술을 얻지 못함과 뛰어난 효심으로 늙으신 할아버지와 노년의 양친에게 불효막대함을 한탄한다. 자, 그래서 할아버지와 노년의 양친에게 불효막대하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보다 먼저 죽은 거야. 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 큰 죄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리고 평소에 독실한 수행과 부부간이라도 조심하면서 피하고 마음을 알아주니, 자, 실로 어긋난 곳이 없어 내 극이 흠복하고 공경에 피차에 각별히 생각하여 평생을 우러러받들며 백년을 함께 늙어갈 것을 기약한 것과, 자, 나의 죄악, 내가 살아난 거. 자, 지극히 무겁고 운명이 궁박하여 혼인의 늦거움과 알아줌을 저버리고 살기를 훔치니, 자, 목숨에 모질고 불의함과 당일 운명하던 때 칼을 들었던 이를 마침내 편치 않게 여기고 돌아가신 바가 지극히 한이 됨을 조목조목 간략하게 기록하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본인의 기구한 삶에 대한 한탄인 거죠. 자, 이어서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아까 우리 22번, 23번 다 풀었습니다. 24번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나에 대한 설명이네. 우리 거의 토시 하나 틀리고 이제 읽었거든? 자, 1번.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부부간에 지켜야 될 도리. 자, 부부간에 지켜야 될 도리는 목숨이 끝나서 이미 끝났기도 한데, 자, 더 중요한 거는 성현의 말이 인용이 안 됐어. 자, 그래서 1번 체크 하실 수 있죠. 자, 25번 봅니다. 자, B만 보면 되겠지. 자, B 뭐였니? 남편의 이제 성품을 예찬하면서, 자, 본인의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한탄. 자, 볼까? 우리 아까 1번, 5번만 보면 된다 했는데, 자, 1번에 남편의 삶과 자신 삶을 대비해 남편의 생존 의지? 관련 없어 보이는데, 그치? 자, 5번은요? 자, 열거의 방식을 활용해 남편의 성품을 나타내고요. 자, 남편에 대한 자신의 심정이면 죄책감 정도 되겠다, 그치? 자, 1번 제외하고 5번으로 갑니다.
자, 26번 풀었었고요. 자, 27번 마지막 가시면 자, 3번부터 볼까요? 자, 가까운 이로는 어머니 같은 분이 없고 바라는 바로 자식 같은 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남편의 죽음 앞에서 부모와 자식 도리를 저버리고 순절을 택해야만 하는 여인의 내적 갈등. 자, 순절을 택해야만 했다가 아니죠. 자, 이 사람은 순절을 택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훔쳤다라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순절을 택해야만 하는 의 X 치시면 자, 4번 날리고 3번 볼 수 있지만 4번도 봅시다. 자, 나에서 지압이 죽으면 따라 죽는 일을 옳게 여기고 사는 일을 무지하게 여겼다. 자, 절의만을 부각해 죽음을 미화한 연료에 대한 관점에 사회적으로 교화됐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죽음을 미화한 연료에 대한 관점에 교화됐대. 그러면 자, 죽음을 미화하는 관점, 즉 자, 순절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에 녹아들었다는 거지. 자, 그 말은 순절을 나도 긍정하는 사람인데 자, 정작 순절을 선택하지는 않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사회적으로 교화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더 살펴봐도 자,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지요.